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맥루한이 들려주는 미디어 이야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미디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이나 책과 같은 매체들을 통틀어 우리는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이 미디어를 우리말로 하면 매체가 되겠는데요. 이 미디어의 사전적 의미는 바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축적하는 수단 혹은 영상이나 문서 같은 정보의 형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맥루한이 말하는 미디어의 범위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미디어의 범위를 굉장히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속성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매우 정확한 분석과 예언을 했죠. 그럼 이제 맥루한이 들려주는 미디어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맥루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까요? 이 맥루한은 캐나다 출신의 문화 비평가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기계공학을 공부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캐나다의 마니토바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처음에 이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다가 나중에 영문학으로 전공을 바꿨다고 하네요. 그 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토론토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문학자였지만, 그러니까 영문학을 전공해서 그걸 계속 공부를 했죠. 수업도 이제 영문학 수업을 했었답니다. 이렇게 영문학자였지만 후에는 미디어 이론가 및 문화 비평가로 변신을 해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했었죠. 그는 미디어 이론가 그리고 문화 비평가로서 1955년 미국 교육방송협회 미디어 프로젝트의 주임을 지내기도 했고요. 1963년에는 토론토 대학교의 문화기술연구소의 소장이 되어서 1980년까지 쭉 활동을 했었답니다. 무엇보다 그는 활발한 저술 활동을 통해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책으로 써내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요. 바로 1964년에 펴낸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이에요. 맥루한은 이 책을 통해서 바로 그 유명한 미디어는 메시지다.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다 라는 견해를 밝혔죠. 또한 1967년에는 미디어는 마사지다 라는 책에서 미디어가 인간의 촉각을 자극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주 흔히 쓰고 있는 이 지구촌이라는 말 있죠? 이것도 그가 바로 자신의 책에서 이제 처음 만들어내서 사용했던 그런 말입니다. 맥루한은 이렇게 미디어의 발전 그리고 미디어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맥루한의 사상은 아주 많은 분야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는 평생 동안 각 분야의 맥루한 선풍을 일으킬 정도였답니다. 무엇보다 맥루한은 이 전자 미디어의 발전이 인간에게 미칠 영향 또는 발전 양상 등을 매우 정확하게 예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럼 이제 맥루한이 말하는 미디어의 이야기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 미디어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미디어는 보통 사람들에게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매체를 가리킨다고 했죠. 신문이나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책 같은 건 말입니다. 그런데 맥루한은요, 이 미디어의 범주, 미디어의 의미를 굉장히 확대시켰어요. 맥루한은 미디어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거 뭐 이런 기계들 뿐만이 아니라 옷, 집, 자동차 또는 무기나 숫자, 돈, 하물며
어떤 사상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맥루한의 이야기들도 맥루한의 사상이죠. 이런 사상들, 그리고 의료 기술 또는 시, 그림 같은 것까지도 모두 미디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왜냐? 이것들도 결국에 모두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죠. 그래서 모두 미디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적인 사물을 비롯하여 여기에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미디어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즉 맥루한이 말하는 미디어란 자연적인 것이 아닌 인간이 창조해낸 모든 것이죠. 맥루한은 이런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그 영향으로 인간의 생활 역시 변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영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미디어의 발전은 인간의 삶의 형태 자체를 바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철도라는 미디어의 발명과 발달은 다양한 물자의 운반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영향뿐만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여러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해주었고 이것은 결국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여가 생활이 생겨나도록 했고요. 철도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니까요. 그걸 통해서 여가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도 생겨났고요. 또 새로운 직업, 새로운 도시까지 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모두 철도라는 미디어의 발명과 발달로 인해 생겨난 변화인 거죠. 다른 예를 더 들어볼까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너무 당연하게 이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걸 접했겠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러한 미디어가 발달하게 된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컴퓨터, 인터넷이 나타나고 발전하면서 역시 새로운 산업과 직업이 생겨났고요. 새로운 여가 활동이 생겨났죠. 여러분 온라인 게임하는 거,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하시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여가 활동이고요. 어른들도 물론 게임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자기랑 마음 맞는 사람들 인터넷을 통해서 동호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 가서 이제 활동하는 거, 또 채팅하는 거, 이런 거 역시 새로운 여가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쉽게 말해서 웹디자이너나 컴퓨터 프로그래머 같은 이런 직업이나 관련 산업들은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새로 등장한 것들입니다. 이렇듯 미디어의 발전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 많은, 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형태 자체를 바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특히 전자전기 기술의 발전으로 생겨난 휴대전화나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 등의 이런 미디어는요, 인간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이 전자전기 기술의 발전은 사실 인간의 삶의 패턴, 형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아주 옛날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되면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불로 깜깜한 밤도 환하게 밝힐 수 있죠. 하지만 당시엔 촛불, 횃불 같은 불만으로는 어둠을 다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가 진다라는 거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방 안에서 일찍 잠이 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활동이 제약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는 사실 한밤중에도 아주 환하게 실내를 또는 바깥을 이제 밝혀놓고 책을 읽거나 컴퓨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죠.
바로 이 전기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발전되면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달라진 겁니다. 또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나 언론을 접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편지가 아닌 전화, 그것도 일반 전화보다는 휴대전화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죠. 휴대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언제든 원하는 사람에게 빠르게 연락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또 이제 종이로 보던 신문을 이제는 컴퓨터 클릭 몇 번만으로 원하는 대로 읽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기 오타가 좀 났네요. 대가 아니라 때입니다. 때. 원하는 때에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미디어는 우리 삶의 형태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맥루안이 생각하는 이 미디어의 속성이란 것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미디어는 인간의 경험을 새로운 형태로 바꾸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맥루안은 미디어는 인간 몸의 확장이다 라는 아주 재미있는 견해를 제시했는데요. 그는 이 미디어의 기술을 발전시켜온 과학자들은 바로 우리 몸을 응용해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역시 몸을 응용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같은 의미로 미디어가 발전하는 것은 바로 인간 신체의 기능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옷은 피부의 기능을, 책이나 안경은 눈의 기능을, 컴퓨터는 우리 뇌의 기능을, 숟가락이나 젓가락은 손의 기능을, 텔레비전은 눈과 귀의 기능을 확장시킨 거라는 게 바로 맥루안의 생각이었어요. 각각의 미디어가 가진 기능, 특징과 우리 신체 부분들이 가진 기능, 특징을 비교해보면 이런 것들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뜻에서 맥루안은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의 감각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 주로 책을 보던 시대에는 어떤 감각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바로 시각이겠죠. 책을 보던 시대에는요. 반면에 이 텔레비전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의 역할도 아주 중요해졌죠.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눈과 귀뿐만 아니라 손의 역할까지도 중요하게 만들었죠. 이걸 보면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우리 몸에서 이용해야 하는 감각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맥루안은 미디어를 인간 신체 기능의 확장으로 보았답니다. 이건 단순히 신체 기능의 확장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의식과 경험의 확장을 뜻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맥루안은 인간이 창조해낸 모든 것을 미디어라고 가리켰다는 것, 그리고 미디어는 인간의 경험을 새로운 형태로 바꾸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미디어는 인간 신체 기능을 확장시킨 것이라는 내용까지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맥루안이 들려주는 미디어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볼게요.